자, 그러면 저는 제가 아까 전에 주식이 그 처음에 진입했던 계기와 박살이 난 계기, 그리고 그 다시 회복을 했던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는 어떤 매매를 하는가, 이제 저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예수금 운용 뭐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한다, 뭐 현금의 뭐 70%, 30% 보유한다, 이런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장 괜찮으면 네, 그냥 풀베팅 때리는 거고, 장 안 좋으면은 그냥 뭐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 더 먹을 수 있는 구간도 그냥 현금화 시키는 거고. 아, 그런데 그래도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와, 나는 이거 승부를 한번 봐보겠다 이러면은 주가가 그냥 박살날 거를 각오하고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이제 장이 괜찮을 때는 크게 두고 매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은 걸 떠나서 하락하지 않을 장세 정도라고 파악이 된다면, 그게 이제 시장의 그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아니면 뭐 미국장, 중국장 종합적인 부분으로 고려를 하는 거겠죠. 그 장세에서는 그냥 풀베팅 때립니다. 풀베팅. 그냥 뭐 현금 안 놔두고 있어요.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현금은 가장 좋은 종목이다.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오르고. 아,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 종목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두고 매매를 하는데, 저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대신에 현금 같은 종목을 특정 구간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차트상의 저점이고 뭐 당장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동반돼서 급등을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때도 완만한 차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렌드가 받쳐주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종목이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 B, C, D, 이것은 동종 테마예요. 동종 업종, 즉 테마예요. 그러면 A 오르고 B 오르고 C 오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D가 안 올랐어요. D의 차트는 바닥세를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완만하게 급등은 없지만, 이 정도면 이제 순환매, 그러니까 A, B, C도 올랐으면 동종 업종에 대한 순환매도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이슈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 차트가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간간히 차트를 유지하면서 이 트렌드가 주가를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이제 현금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묻어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안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 20% 이런 급등주를 손대가지고 손절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 비용상 얘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거구나,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잘라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손실이 따라오지 않는 종목은 저는 절대적으로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사기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현금 같은 종목도 진입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 얘가 만약에 한 20% 올랐고 한 30% 올랐고, 얘가 한 20% 올랐고, 얘가 한 뭐 25% 올랐어요. 그러면 얘도 동종 업종 대비 사업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얘도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현금 같은 종목을 바라봤을 때 한 3에서 5%의 마이너스는 감당하고 플러스 20%, 뭐 플러스 25% 이상을 기대를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20에서 25%를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갈래? 혹시나 안 가더라도 3에서 5% 마이너스 날 걸 각오하고 들어갈래? 잘 됐을 경우에는 이거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봤자 몇 퍼센트 손절 안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현금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금 같지 않은 종목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제가 차트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금 같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금 같지 않은 종목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아닌 구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진단 키트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에 대한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이 받쳐준 거예요. 코로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트렌드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재료로 연결된 거예요. 재료로. 자, 네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올라갔지만 실제로 실적이 발생하니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1, 2, 3, 4의 이유로 수급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만 다 엮여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즉 매출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더라도 이 꼭지를 찍은 이 시점은 단순히 재무, 그러니까 실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넘어서는 환상의 이 기대감과 환상을 넘어서는 이 망상, 이게 결합된 것이 이 꼭대기 가격이, 그리고 그것과 따라오는 실적까지 합쳐지는 최고가의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무 발표가 뭐 분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가.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시점에 코로나가 맥스를 찍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때 매출이 나오는 예상치보다 이때가 더 높아지면 재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 더 올라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급등락 만들어내다가 박살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재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일까? 이거는 안 된다. 역시나 트렌드, 재료, 실적 발생, 수급적인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만 시장에 슈팅이 나오는 것이고 오버슈팅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싹 다 빼고, 싹 단물 다 빼고, 뭐 거품 나온 거 다 빼고, 이런 구간은 이제 현금 같은 종목이 아닌 거예요. 왜? 얘가 만들어낸 실적에 대한 뭡니까?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 주가를 다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이 가격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이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 시장이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공포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 공포가 지속이 2년, 3년 동안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포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 당시의 공포감이 2년, 3년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트렌드가 역시나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 트렌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경쟁.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게 최초로 또는 이때 진입할 수 있었던 시장의 진입 장벽이 이때는 독보적이어서 이 가격을 만들어냈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카피가 나오고 경쟁사가 나오고, 그리고 최초의 그런 아이디어보다 더 월등한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대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을 잡아먹는 시장이 이제 소상공인의 시장이었는데 그것을 삐집고 들어오는 엄청난 마케팅과 자본과 규모와 시설을 보유한 대기업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처럼 얘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쟁 요소,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구간에 잘못 생각하면 이런 구간이 뭐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재무적인 요소도 그렇고 트렌드적인 요소, 재료적인 요소, 그리고 차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공포감, 기대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현금 같은 종목이 아닌 거예요. 역시나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단키트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최초로 올라갔던 종목보다 뭐 많은 종목이 생겼죠. 그러면 얘네들이
실적 좋고 매출 잘 나온다고 하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무나 실적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 요소로 받아들이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재무가 좋고 우량한 기업도 차트적으로 만약에 이런 그 급등세의 모양을 만들어냈고, 그 급등을 만들어낸 위치가 기대감과 공포감과 수구적인 요소와 작전이 걸리는 그런 의도적인 자금이 들어온 것과 짬뽕이 된 최고가를 찍었던 과정에서 많이 내렸다는 이유로 이것은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나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다, 실제로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시점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같은 종목이 아닌 종목에 대한 관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즉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고점에서 쌍바닥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고점에서 추세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현금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바닥이 단단하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구간에는 투자의 관점도 가지셔서는 안 되고, 나는 그냥 매매하겠다 그 구간에, 등락을 이용한 그 매매를 그나마 해야겠다. 네,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지. 특히나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심지어 이런 구간은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할 구간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너무 이슈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등락이 엄청난 거 보이시죠? 위아래 등락. 자, 이거는 그냥 개미들에게, 너네들 뭐 투자할 필요 없다. 그냥 매매도 쉽게 안 준다. 뭐 그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거의 그냥 심장 박동 뛰는 그 그래프 보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지저분한 차트예요. 흔히 말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현금 같은 종목, 그냥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현금 같은 종목이 아니고,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추세를 딱 봤을 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슈가 덜 받고 덜 오른 종목에서 현금 같은 종목을 노려야지, 이미 뜬 상태에서 뭐 바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금 같은 종목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개념의 테마를 매매한다는 느낌으로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개념이 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는 한 30%까지 올랐는데 얘는 올라봤자 한 몇 퍼센트 안 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은 A 올라가고, 어느 날은 B 올라가고, 어느 날은 C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 이런 식으로 막 순환매라는 개념이거든요. A도 오르고 B도 오르고 C도 오르고. 그러면 동종 업종에 있는 D라는 종목도 오를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차트,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게 이제 현금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뇌동매매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전에 차트 보신 것처럼 차트가 급등락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네, 스트레스 받아서 매매 못해요. 그러면 매매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예수금을 남기지 않고 전부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금을 다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이제 혹시나 테마를 안 갔을 경우에, 또 테마가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A, B, C가 올라갔던 하락률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왜? 테마의 적용을 크게 안 받았으니까 내려가봤자 얼마나 내리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은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상승이 더디거나 없을 수 있다. 즉 A, B, C 올랐는데 D까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손절할 수 있거나, 뭐 3번과 같은 개념이죠. 네, 본절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하락률과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내가 혹시나 잘못돼서 하락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와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딱 비교해서 딱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또는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 있어서 좀 끝날 수 있지만 조금 뭐 그렇게 리스키하지 않다. 그리고 테마가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제 트렌드가 더 큰 트렌드로 번지지 않을 때 이제 재료가 조금 일시적으로 죽었다. 이슈가 약간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필이면 현금과 같은 종목이었을 경우에는 올라가기까지 이제 나는 이거는 뭐 재무도 좋고 뭐 차트가 안 떴을 뿐이지 한번 가져갈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기보다 리스키적인 요소, 그러니까
종목이 내려가거나 그 하락을 했을 때의 관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지금까지 경험상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처해진 상황 대비해서 접근해야 될까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